한국이 해낸 일을 왜 프랑스는 이조나 투입하고도 해내지 못하는 거죠? 여기 올림픽을 앞두고 센 강을 보면서 한탄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찍은 영상으로 프랑스는 난리가 나는데요. 과연 여성이 찍은 영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내용은 프랑스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사람인 줄리입니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이 엄청난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서 파리 올림픽에 대한 걱정과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 기자로 일하면서 많은 기사를 기고하고 있었고, 동시에 제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다룬 영상을 올렸어요. 그날도 친구 클레르와 함께 파리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사용될 선수촌 개관식 영상 봤어? 나 참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클레르가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직 그 영상을 못 봐서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글쎄, 선수촌 내부에 에어컨도 없대. 그뿐인 줄 알아?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 할 때 우리가 엄청나게 비웃었던 침대 기억나? 그 골판지 침대 말이야. 똑같은 회사에서 주문해서 골판지 침대를 선수촌에 넣은 거 있지. 저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골판지 침대라뇨? 그거 보고선 일본이 후진국이라고 그때 선수들이 비웃으면서 SNS 사진을 얼마나 올렸는데요. 그런데 그 제품을 똑같이 쓴다고요? 우리 프랑스가요? 게다가 에어컨이 없다니. 요즘 유럽 여름 날씨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워져서 7월과 8월이면 집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 일사병에 사람들이 쓰러지거든요. 저와 클레르는 분노하면서 파리 올림픽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올림픽을 앞두고 며칠 전에 생강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 장면을 직접 보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빈 배들이 줄지어서 생강 상류로 올라오고 경찰들이 탄 작은 보트가 배를 호위하면서 이동했어요. 이 행사는 코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선 생강에서 야외 수상 개막식 예행 연습을 한 것이었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생강에서 선수단이 85척의 배에 나눠 타고 입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는데, 저는 파리 올림픽이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 모습을 참 착잡한 마음으로 봤어요. 프랑스에 안 와보신 분들은 파리라고 하면 로맨틱하고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와보시면 길거리에는 개똥이 뒹굴고 불편하고 생강만큼 좋은 곳이 아니랍니다. 특히 생강은 물도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거든요. 게다가 수질이 안 좋아서 검사하면 대장균과 온갖 안 좋은 균이 검출되어서 지난 100년간 입수가 금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라면 이 생강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개막식도 센 강에서 하겠다고 하고 물에서 하는 많은 경기를 이곳에서 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운동을 하라고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올림픽에 비해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지 파리 시장도 그렇고 마크롱 대통령도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억지로 이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파리 시장은 자신이 직접 생강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일정을 잡았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철인 3종, 수영 종목과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도 생강에서 치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계기로 생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14억 유로를 들여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수질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2조를 넘게 들여도 입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질을 정화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서 이곳의 수질 문제도 여전히 골칫거리랍니다. 최근 생강 수질 검사 결과 박테리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경기를 진행하기에 여전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때문에 이달 초 예정됐던 프랑스 수영 대표팀 훈련이 무산되고 생강에서 공개적으로 직접 수영을 하겠다는 아니달고 파리시장도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기까지 했어요. 파리시장도 이 더러운 물에서 수영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아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클레르와 저는 한국으로 가서 취재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조사하면서 한국의 한강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한강이 심각하게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깨끗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파리의 생강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 한강의 모습을 직접 취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클레르와 저는 한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놀라움을 넘어서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파리 드골 공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멋진 공항이었어요. 단순히 겉만 좋은 게 아니라 출입국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정말 빠르게 처리가 되었고 짐도 이렇게 빨리 나온 적도 처음이었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고 한국 공항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공항에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이상하고 찝찝한 냄새도 없고 좋은 향기도 났고 너무나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프랑스 공항의 답답한 입국 시스템이나 불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모습과 너무 비교되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항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처음 온 나라이니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곳곳에 영어로 된 안내판도 잘 되어 있어서 지하철을 찾아가는 게 쉬웠어요. 지하철역 개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을 기계에 찍더니 다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알아봤는데 교통카드가 있으면 서울과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통으로 갈아타더라도 요금이 연동되어서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편한 시스템이었어요. 프랑스는 엄청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통된 상당히 유서 깊은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오래된 지하철에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다른 교통 간의 할인도 없고 탑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별로 없고 교통카드도 한국처럼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하거나 후불제 카드가 아니라 승차권이나 정기권을 구매해서 종이 승차권 대신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교통카드는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클레르는 교통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됐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리 지하철에도 몇몇 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크린 도어가 없습니다. 파리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는 위험한 사람들도 많고 절도와 강도 등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의 설치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신문에 이 문제에 관해 기사를 쓴 적도 있었어요. 이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차단해서 공기의 질을 올려주고 소음과 열차풍, 화재 확산 등을 막아주고
에너지의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데 저는 한국의 지하철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파리 지하철이 스크린 도어를 빠르게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자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차량 출입문이 일정한 곳에 딱 맞춰서 열리는 한국 지하철에 비해 파리는 출입문의 위치가 다 다르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열차가 자동문이 아닌 수동식으로 개폐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스크린 도어와도 맞지 않았어요. 역사가 있는 지하철의 자부심과는 다르게 노후화된 파리 지하철은 타는 게 불편했고 차량도 요즘 새롭게 나오는 지하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차량은 최신식이라서 조명도 밝고 좌석도 넓고 지하철 자체도 좋았습니다. 또 놀란 점은 의자에 색깔이 칠해져 있었는데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있었고 분홍색의 임산부를 위한 좌석도 따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의자들은 비어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무척 깨끗했고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냄새가 지독해서 꼭 손수건이나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았어요. 한국 지하철의 청결과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에 너무 감동하였습니다. 한국의 약자를 위한 배려와 그 자리를 비워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제 나라 프랑스와 비교되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와이파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지하철을 촬영하면서 라이브로 방송도 했는데 제 구독자들은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라니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서 정말 놀랐어요. 이용객을 위한 배려가 느껴지는 한국의 지하철은 제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숙소에 짐을 내려놓고 제일 처음 간 목적지는 바로 한강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는데 미리 조사를 했기는 하지만 한강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는데 강은 무척 깨끗했어요.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았고 물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트스키를 몰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카약을 타고 지나가는 모습도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타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한강에서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있었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수상스키를 배우는 학생들도 보였고 여러 명이 노랗고 긴 보트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빠지는 모습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강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거나 바닥에 매트를 펴고 앉아서 피크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각종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스쿼시장 등 온갖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와 클레르는 이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감탄하였어요. 생강도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한강에 대해 조사해보니 한국은 한강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원 점검 등을 통해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있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생물 다양성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직접 보니 한국이 얼마나 한강을 잘 관리하고 수질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1987년부터 몇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해온 일을 프랑스는 노력도 없이 겨우 1, 2년 해놓고선 쉽게 좋아질 줄 기대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만하고 탁상행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배가 고파져서 근처에 있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라면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러 대의 라면 조리기계가 있었어요. 저와 클레르는 라면을 고르고 종이컵에 라면과 수프를 담고 물을 받았어요. 저는 이번에 덴마크에서 판매를 금지했다는 불닭볶음면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선 따라서 기계 위에 라면을 올렸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물을 적정량을 담아주다니 너무 편리했어요. 그리고 조리 시간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자 종이컵 위에 라면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라면 조리 기계는 너무 신기했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계를 만들다니 라면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라면은 조리 시간도 짧고 가격도 싸서 요즘 같은 고물가의 시대에 한 끼 식사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라면이 다 끓고 나자 우리는 밖에 있는 식탁이 있는 벤치로 라면을 들고 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불닭볶음면을 먹었는데 클레르는 자기는 이 라면을 즐겨 먹는다고 했어요. 한 입 라면을 먹자마자 입안에서 매운맛이 폭발하는 것 같았고 눈물도 찔끔 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매운맛은 정말 중독적인 맛이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이런 맛있는 라면을 못 먹게 된다니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안 먹고는 국민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 될 텐데 나라가 그걸 판단하다니 덴마크가 국민의 자유를 막는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클레르는 진라면이라는 일반 라면을 끓여왔는데 저는 클레르의 라면을 한 입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게다가 야외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먹는 라면이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것도 먹었겠다. 한강공원을 즐겁게 산책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게 한강공원은 참 잘 관리가 되어서 너무 깨끗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원에 갈 때는 바닥을 잘 보고 다녀야 했거든요. 왜냐면 하도 개들이 바닥에 똥을 싸놓고 가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치우지도 않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역시 한강공원에도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배변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잘 치우는 모습을 보고선 한국 사람들이 참 시민의식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을 걷다가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팔고 있었어요. 주로 음료와 과자를 팔고 있었지만 신기하게 간단한 의약품과 일상용품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료를 하나씩 골라서 계산대로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산대를 바라봤는데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앞에 줄을 서 있는 한국 여성이 우리에게 점원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였으면 점원이 있어도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화장실에 갔는데 기다리면서 줄을 서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놀라서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선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프랑스가 부끄러워진다는 글이 달렸습니다. 곧 점원이 와서 우리는 계산을 한 후에 편의점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클레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당황했어요. 당연히 이런 공원에 화장실이 제대로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급하게 공중화장실을 찾아다녔는데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전을 준비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너무 깨끗했고 그냥 깨끗하기만 한 게 아니라 깨진 곳도 없고 조명도 환하고 무려 공중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공중화장실에는 칸마다 휴지도 충분했어요. 세면대도 깔끔했고 손을 씻을 수 있게 비누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씻고 나서 바람으로 손을 말릴 수 있도록 기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무려 이런 화장실이 공짜였습니다. 프랑스에는 공중 화장실은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가 동전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중 화장실도 충분하지 않았고 있는 것도 관리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지저분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클레르와 저는 너무 놀라서 이건 찍어야 한다면서 영상을 빠르게 찍었습니다. 제가 한국 화장실 영상을 올리자 정말 화장실 이용 요금이 없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고 자신의 집 화장실보다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강의 모습과 한국의 지하철, 그리고 편의점과 공중 화장실의 영상들을 차례로 올리자 제 유튜브는 난리가 났습니다. 영상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조회수가 나왔고 화가 난 프랑스 사람들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프랑스가 올림픽이 가능한 거냐는 글부터 해서 프랑스의 시민의식에 대해 한탄하는 글까지 해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은 한국이 프랑스보다 좋고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저와 친구는 한국의 편리하고 멋진 모습의 한국을 그리워하게 되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줄리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코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으로 프랑스 사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강에서 하기로 한 수영과 여러 종목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수질이 아직도 원하는 만큼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생강 수질 검사 결과 박테리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경기를 진행하기에 여전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이곳에서 경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의 수도 모자라고 많은 곳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줄리 씨는 친구와 함께 한국을 취재차 여행을 왔는데 한국과 비교하니 더욱 올림픽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찍어간 영상으로 인해 프랑스 사람들이 걱정이 더 커졌다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